다들 내년에 대한 준비를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.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냐. 예. 누가 인스타 릴스로 50만 찍어서 거래처 한 50개 늘었더라. 누가 스레드로 하루에 글 100개씩 올려가지고 거래처 250개 모았다더라. 누가 유튜브 해가지고 대박 터져서 직원 8명으로 늘었더라.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심심치 않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, 지금 요즘에. 대표님은 이 시대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하고 계세요? 이게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, 사실. 한치 앞이 지금 안개 속이라 잘 모르겠지만. 대표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영학 박사이자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송아림 세무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세무사 되면 인생 폈다. 뭐 이제 앞으로 걱정할 일 없겠다. 네, 근데 요새 제가 막 이제 느끼는 거는 경쟁도 훨씬 치열하고 맞아요. 쉽지 않다,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. 뭐 세무사 업계, 뭐 전문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좀 실제로 좀 어떤가요? 뭐 이제 주변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. 예. 10년 전에도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해먹겠다. 10년 뒤인 지금도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. 너무 힘들다. 경쟁이 너무 심하고 저가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뭐 이런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느끼시기에 언제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었나요? 세무사를 시작한 지가 한 13년 정도가 됐는데요. 이 얘기해도 되나?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문직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 전문직이라고 하면 저희 업역이 겹치는 변호사, 뭐 회계사, 세무사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다 보니까 직군 간의 이런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. 그리고 세무사 자체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무사들끼리도 경쟁이 너무 심해요. 지금 현재 시점에. 신규로 진입하는 세무사님들은 저가로 이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이 저가로 신규 세무사들이 자꾸 공략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좀 잘하고 계셨던 세무사님들도 이 저가에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, 또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수임료나 수임 단가는 좀 낮아지고,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,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에 AI를 표방한 플랫폼이 들어와요, 또.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상황이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좀 사례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가라면 얼마 정도 이제 저가 수임이 좀 돼요? 이게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 뭐 3만원, 뭐 기장료 3만원, 뭐 2만원, 뭐 공짜,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요. 현재 시점에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이번에 그 광고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. 이런 것들을 좀 제재를 하겠다.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저희 세무사들의 이제 개인사업자 기장료가 이제 뭐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, 일반적으로. 근데 30년 전에 이제 10만 원이었어요, 이게 기장료가.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30년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10,000원 수준이거든요, 이게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10,000원, 20,000원, 3만 원에 이제 공략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좀 세무사분들이 한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지금 계신 거예요? 제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해봤는데 15,000명 이상은 되고요. 제가 15,000명에서 17,000명 사이로 알고 있어요, 세무사님들이. 제가 이제 개업할 때 한 9,000명대였으니까요. 예, 지금 이제 뭐 10 몇 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된 거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뭐 시장은 뭐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가져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경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. 그게 이제 10년이 넘은 이제 시절인데 그 당시에도 폐업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. 폐업을 하시는 분이 그때보다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혹은 업종 전환을 하시는 분이 많거나. 뭐 업종 전환이라면 어떤 업종으로 좀? 이게 이제 세무사업을 하시다가 기장거래처를 막 모으고 싶잖아요.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, 사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사업을 그냥 명함으로만 사용하고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좀 전문으로 하신다든지 기장료가 계속 이제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나 물가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상황을 겪으시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업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고요. 제일 많이 본 게 주식 투자를 거의 전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좀 많습니다. AI 시대잖아요. 네네네. 사실 제가 GPT로 이제 뭐 세무 관련
정보나 궁금한 걸 물어봐도 너무 이제 상세하게 잘 답변을 해주더라고요. 맞아요. 좀 괜찮을까요? 이제 세무사분들이나 전문직분들.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이 되신 30년 뭐 이상 되신 이제 고령의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뭐 사용하시는데 일단 익숙하지 않고 본인의 이런 업무 스타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전화를 해서 소득세법 뭐에 의해서 이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하는 약간 이런 이거 내가 알려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분들께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조금 위협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AI가 이제 좀 활성화됨에 따라서 네. 어떤 뭐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받으시나요? 기본적으로 거부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기존 고객이나 아니면 신규 고객들이 좀 찾아왔다가 좀 이탈하는 경우들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한테 오신 분들이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아마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. 앞으로 이제 AI가 더 고도화함에 따라 세무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? 이 이야기를 굉장히 그 주변에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세무사에서는 학회도 열어서 AI 시대에 우리 업무에 대한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결과적으로 이 신고서에 서명을 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원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20년 정도는 지금처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세무사님들이나 다른 전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세무사 대표님들은 보통 이제 뭐 기장도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뭐 자영업 시장이 요새 되게 많이 좀 죽어 있고 힘들잖아요. 맞아요. 힘들잖아요. 어려워요. 네, 어려워요. 그럼 거기에 따른 영향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선배 세무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세무사님 계시거든요. 거래처가 한 3,000개가 넘어요. 그래서 기장 거래처가 엄청 잘해요. 근데 이 형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이게 힘들어 죽겠다고. 이제 한 달에 300개 정도가 수임이 되는데 250개가 나간대요. 지금 폐업 뭐 폐업이요. 혹은 기장을 안 하겠다. 중지해달라. 이런 자영업자들을 주 타겟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충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게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물적 설비랑 인적 설비를 늘려놓거든요. 물적 설비는 임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, 그 다음에 뭐 컴퓨터, 뭐 책상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구비를 해두는데 인적 설비는 직원이니까 직원을 관리할 직원을 또 뽑고 먼저 채용을 하거든요, 일반적으로. 이 물적 설비랑 인적 설비를 다 갖춰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면 금전적인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요새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대표님도 이제 주변 이제 전문직 분들이나 세무사님들 좀 만나시면 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요새 하세요?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또 극성수기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업무가 조금 이제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는 좀 쉬는 타임이거든요. 다들 내년에 대한 준비를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.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냐. 누가 인스타 릴스로 50만 찍어서 거래처 한 50개 늘었더라. 누가 스레드로 하루에 글 100개씩 올려가지고 거래처 250개 모았다더라. 누가 유튜브 해가지고 대박 터져서 직원 8명으로 늘었더라.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심심치 않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, 지금 요즘에. 마케팅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새 실제로 이제 전문직 분들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. 좀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일부는 뭐 로스쿨을 좀 알아보신다든지 저희 업무와 가장 밀접한 뭐 노무사 시험을 한번 도전한다든지 뭐 이런 타 자격증을 조금 취득하시려고 하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심심찮게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공대 출신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막 개발을 하세요. 하반기 때 개발하셔가지고 회사도 만드시고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세무 프로그램을 좀 고도화시켜서 증권사나 뭐 이런 데 매각을 하겠다. 혹은 뭐 이게 필요한 회사에 매각을 하겠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고요. 진짜 예전에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뭔가 좀 탄탄대로 보장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살아남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전에는 진짜 세무사님들이 석사 학위 받으려고 대학원 가는 사례도 많지가 않았거든요. 요즘에는 보면은 다 석사예요. 기본 석사 깔고 있어요, 이미. 그만큼 뭔가 현재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
좀 본인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레벨을 시키는 단계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이 시대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하고 계세요? 이게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, 사실. 한치 앞이 지금 안개 속이라 잘 모르겠지만 마케팅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그게 답니다.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겠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 업의 이제 본질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 같고요, 제 입장에서는. 왜냐면 이제 업의 본질이라는 건 이제 나무가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기둥이 잘 서 있어야 태풍이 오거나 가지들이 많이 흔들려도 그 제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네, 그런 측면에서 좀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이런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. 네.